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범죄도 점차 진화합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는 해결의 단서가 있고 그것은 범인을 잡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 그것이 과학수사의 본질이 아닐까요? 나날이 진화하는 범죄와 맞서는 과학수사대 스모킹건 첫 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수사대 스모킹건 첫 번째 사건 제목부터 충격적인데요. 예, 이 사건은 2003년 10월 12일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엄마 김 씨입니다. 엄마가 자신의 두 딸과 조카를 데리고 수영장에 갔는데 잘 놀고 있던 둘째 딸이 물 위로 축 처진 채 떠오릅니다. 예. 엄마가 어떻게 저 엄마인 저로서는 생각만 해도 되게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 아이가 그것도 약간 그렇거든요. 이때 수영장에서 이 아이를 발견한 40대 남자도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이 아이를 수영장 밖으로 물 밖으로 이제 끌어냈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그 근처에 있던 그 안전요원이 와가지고 뭐 CPR이라고 그러죠. 네. 이제 그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급박한 상황이죠. 예. 그런데 이 아이를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약 5분 정도 남짓 시간이 흐른 다음에 불행하게도 이 아이가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에 모두 다 익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경찰도 또 어머니도 익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뭐 안타까운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유성호 교수님께서 등장을 하셨다는 건 단순 익사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익사라고 처리하기에는 아주 석연치 않은 점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이 안전요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소리를 전혀 들은 바가 없고 그 수영장에서 그다음에 그냥 그 아이는 의식을 잃은 채 조용히 물 위로 둥 떠오른 거예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익사하면 떠오르는 게 물을 많이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르게 되면 위 속에 들어있든 폐 속에 들어있든 물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아이한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네. 도대체 뭐죠? 일반적으로요. 물을 먹었다고 하면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물이 나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바꿔서 얘기하면 얘는 물을 먹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잡아내신 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익사라고 하면 이게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거니까 물을 토해내야 되는데 이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했는데도 토해내지도 않았는데 또 의식을 잠깐 차렸다가 또 잃었다. 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되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 수영장이에요. 네. 수영장 측도 당사자 입장에 들어가거든요. 이해관계가 그쵸. 있어요. 이거는 익사라고 보기에는 자기들도 이상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장 측에서 이거는 익사 아닌 것 같다. 이거 부검해달라. 오히려 더 주장을 해요. 이 경우에는 근데 어머니가 부검을 강력하게 네. 반대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걸 담당했던 담당 검사 분이 부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신임이었어요. 신임 검사님이었는데 그 연수원에서 배웠을 때 이걸 부검을 꼭 해야 된다. 어린아이 사건에서는 부검을 해야 된다는 거를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영장 측에서는 원하는데 가족은 원하지 않고 근데 검찰 측에서는 부검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의뢰를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이때부터는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건과 사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네. 그럼 이제 부검 결과 뭐가 나왔는지를 봐야겠네요. 근데 사람이 사망하고 난 다음엔 시반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누워 계시면 아랫방향으로 약간 색깔이 약간 진한 붉은색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돌아가시면 피부가요. 그렇습니다. 피부가. 근데 이 아이한테는 핑크 같은 그러니까 선홍색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밝은 적색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근육에서도 밝은 적색이 보이게 된 거예요. 왜죠?
밝은 적색이 보이는 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예요. 동사. 얼어서 네. 죽는 거. 두 번째, 일산화탄소 중독이에요. 네. 세 번째, 청산가리 중독입니다. 청산가리? 그러면 아까 하나밖에 세 가지밖에 없다고 하셨으니까 셋 중에 사인이 있는 건데 놀랍게도 세 번째였습니다. 즉 청산 중독이었습니다. 아이의 혈액에서 16.2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청산이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어른에서도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혈액 내 농도가 5예요. 5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 3배가 넘네요. 3배가 그렇죠. 넘 3배가 넘죠. 근데 이제 청산칼륨은 몸무게 1kg당 1mg만 먹어도 사망해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요. 한 30kg이라고 하면 한 30mg. 아마 요리를 하시는 주부께서는 30mg이면 아주 극소량이라는 거 네, 알고 계실 조금이죠. 텐데 네. 그 정도보다 한 3배 정도 더 먹은 거죠. 1g 정도 가까이. 자, 그러면 부검 결과 청산가리가 나온 건데 어떻게 그 아이가 수영장에서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려고 집에서 나왔을 텐데 아이의 몸에서 청산가리가 검출이 되죠? 어쨌든 가장 유력한 거는 누군가 아이한테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음료나 음식을 먹였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누군가 먹었다면은 약간 뭐 맛이 있나요? 이게 뭔가 원래 청산 자체는 무색 무취인데요. 그냥 먹게 되면 굉장히 아리고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먹었다는 거.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누가 먹였는지를 찾아야 돼요. 수영장에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네, 목격자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 당시에 같이 이제 수영장에는 12살 첫째 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카는 13살에 한 살 더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둘째 딸하고 이렇게 거기를 갔는데 네. 숨진 그 둘째 딸이 이런 이야기를 언니들한테 했다고 해요. 네. 나 맛있는 거 먹고 왔다. 두 언니한테 나 맛있는 거 먹고 왔다. 이렇게 자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뭔가를 이렇게 줬다, 예. 뭘 먹고 왔다, 이건 확실하네요. 예. 어. 그 준 사람이 네. 바로 아이의 엄마입니다. 말도 안 돼. 아니 근데 일단은 맛있는 걸 준 거지 우리가 뭘 준 건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맛있는 걸 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나 맛있는 거 줬다고 이야기한 거를 들은 거지 아이한테 엄마가 직접 먹는 거를 맛있는 걸 주는 걸 본 거는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그러니까 와서 두 아이들 자랑을 얘기 했네요. 들어보면 그럼 아이들이 전해 들은 그 상황을 진짜로 목격한 목격자는 없는 건가요? 목격자가 또 있었습니다. 또. 예. 당시에 그 현장에서 안전 요원이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요. 둘째 딸로 보이는 아이를 친모가 불러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다. 뭐를 먹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잠시 이제 주의를 딴 데로 돌렸더니 사라졌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단둘이 시간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둘째 딸과 엄마만 단둘이 있는 시간.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한 것, 즉 고종사촌과 친언니가 얘기한 것도 엄마가 불러서 갔다. 네. 그리고 이런 안전요원도 엄마가 있는 걸 봤다. 이렇게 된 거죠.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이거는 사건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아니고 네. 사건을 해결하려면 엄마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할 일은 이때부터는 청산가리를 어디에서 구입을 했고 뭐에다 타서 먹인 걸까 이런 거를 이제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의심스러운 정황이 하나 더 발견이 돼요. 뭐죠? 예, 이 사건은 수영장에서 아이가 사망하기 전날이 이제 2003년 10월 11일이에요. 네. 이날 이 엄마가 자신의 직장으로 누군가를 부릅니다. 누군가를 오도록 불러요. 네. 그게 바로 보험 모집원을 부른 겁니다. 보험 들어주시는 분
부른 거예요. 보험 설계사 같은 분들. 예. 뭔가 느낌이 좀 하루 전날요? 좀 예. 이상한데요. 아이가 사망하기 하루 첫날 딸의 상해보험을 들어요. 딸의 상해보험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 교통상해로 2억 원, 그다음에 상해 후유장애로 30만 원, 상해 사망 시에 200만 원을 받게 되는 보험을 급히 가입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본인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회보험료 5만 원을 대납을 좀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면서 급하게 와. 하루 전날 보험을 드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둘째 딸만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도 첫째 딸만 들었어요. 첫 아이는 안 듣고? 네, 그렇습니다. 어머 어머. 조사해 보니까 이 수영장에서 아이가 고객이 사망했을 때 1억 원을 네. 배상해주는 보험이 들어져 있다고 해요. 그거를 엄마가 알았다고요, 미리?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1억 원이란 큰 돈을 배상해주는 보험이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장이 잘못해서 아이가 사망했다 이렇게 주장이 된 거죠. 경찰 입장에서는 정말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청구를 했나요? 두 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했겠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아이가 사망하고 그 이듬해 1월 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 시도를 했습니다. 엄마. 아니 한 아이가 3개월 사망을 만에. 예, 했는데 이럴 3개월 만에. 정신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요. 사실상 의심이 이제 거의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겠죠. 물론 뭐 결정적인 지금 증거는 직접 증거는 나온 건 없어요. 아이의 사인은 나왔지만 가진 거라고는 지금 경찰이 가진 건 증언이 전부고요. 유력한 용의자인 엄마는 뭐 계속 어느 부부가 내 자식을 그렇게 죽이겠느냐 강력하게 이제 부인하고 이러니까 자, 이 엄마가 과연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경찰이 알아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 겁니다.